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소유권 이전등기 쪽을 공부할 텐데, 보존등기 실행한 다음에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것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전등기의 경우는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특징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각 등기마다 특징이 다 있으니까 그 특징 파악하시면 공부가 쉬워지므로 하나씩 공부하시면 되고요. 한꺼번에 쫙 읽었다가는 구별이 안 되면 헷갈리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내용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존등기 실행한 다음 이전등기 하는 경우가 쭉 정해지는데, 이전등기라는 것은 보존등기 실행한 다음에 보존등기 한 다음에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실행할 등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이며, 원인은 법률행위도 가능하고 법률 규정도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 나온 것이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란 말 쓰는데, 요게 지금 시험 지면 잘 나와요. 특이하니까.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라는 건 뭘 의미할까? 자, 표현이 단독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이건 이미 등기된 공유물의 지분을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내용인데, 이 말 뜻은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단독 소유권이 존재합니다. 단독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돈이 좀 필요해요. 이 집이 2억이 나가는 돈이 있는데 집짜리 가정을 하고 한 1억이 필요합니다. 1억을 대출받아오자니 이자를 또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니까 부담이 생겨서 팔고 싶은데 다 팔리진 않고 갖고 싶어요, 이 집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때는 을에게 1억을 받고 이 집의 2분의 1 지분을 넘깁니다. 그럼 1억을 받고 팔았을 경우 이 집은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럼 단독 소유권이 뭐로 바뀌느냐? 갑과 을의 공유로 바뀌는 것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말 사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뭐가 넘어가는 것이냐?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더라 해서 하나의 사례가 단독 소유권이 뭐로 바뀌는 것이냐? 공유로 바뀌는 경우를 의미하더라 이 뜻이에요. 그럼 넘어가는 것이 지분이니까 등기할 때 뭘 기재하느냐? 지분을 표시하는 것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 비교할 것이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는 뭘 의미하느냐? 소유권 일부 이전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것인데, 부동산 특정 일부는 이전 등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분할을 먼저 해야 돼요. 분할을 하게 되면 소유권 전부 이전인 것이 일부 이전 등기 아니니까 조심하실 부분입니다. 이 말 뜻은 하나에 펼쳐 있다는 가정하에 1000평이 있습니다. 1000평을 A라는 자가 B에게 사라 그랬더니만은 1000평 너무 크다. 반만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A 입장에서 B에게 팔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하느냐? 분할을 먼저 해야 돼요. 분할을 해서 5번 땅 예를 들어서 5의 1로 둘로 나눈 다음에 500평씩 나눠줬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 5의 1을 팔았을 경우 이때는 소유권을 전부 넘기는 거지 일부 전등기는 아닙니다. 그 소유권 일부 전등기라는 것은 뭐가 넘어가는 것이냐? 지분이 넘어가는 걸 얘기하더라. 요거 하나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되 뜻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독 소유권이 뭐로 바뀌는 거? 그렇죠. 공유로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말 사용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가서 질문을 해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그래왔어요. 하지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해서 단독 소유권이 공유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억하시면 쉬워집니다. 또 지분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공유자 간에 약정을 맺어요. A와 갑과 을이 둘이서 공유물을 소유하면서 우리 공유물 쪼개지 말자라고서 분할금지 특약,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5년 내 범위 내에서 체결할 수가 있는데, 이 특약이 있을 때 특약도 기록하면 되는 것이어서 불분할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하면 된다. 요 내용이 그 뜻이 되므로 시험 나오게 되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출제가 참 잘 되기 때문에 요 내용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되, 하나의 사례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단독 소유권이 뭐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죠. 공유로 바뀌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내용이 정리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뜻을 이해했으니까 공유란 얘기는 소유자가 무엇이 있다? 지분이 있다. 그 지분을 기록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풀고 가시면 내용 쉬워지니까 이렇게 파악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왔던 게 진정 명의복 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내용은 좀 쉬워요.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이 집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고 이제 매매 효과로서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등기가 다 끝났습니다. 등기가 다 모든 게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 무효나 취소 등을 통해서 효과를 상실하게 되면 이 등기가 무효 등기이냐 유효 등기를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원인인 매매가 무효가 될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서 매매 계약과 등기는 관련성이 있으니까 을 등기는 당연히 무효 등기다가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그럼 을 등기가 무효라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누가 진정한 주인이냐? 갑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매매가 무효가 될 경우는 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했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등기부상은 을이 소유자 입장이지만 실제 주인은 누가 주인이다? 갑이 주인이다가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소유권은 돌아왔는데 갑이 자기 명의로 갑이 등기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럼 등기 찾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정해집니다. 하나는 무효등기라는 것은 지어버리면 말소해버리게 되면 갑이 소유권자가 되겠죠. 이거 없애버리면 그래서 원칙은 말소를 통해서 등기를 찾아가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근데 말소 등기하지 않고 다시 1, 2, 3순위로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다시 할 수도 있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말소해도 갑이 되겠지만 말소하지 않고 을로부터 갑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갑이 진정한 주인이 등기를 찾아오기 위해서 무권리자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다시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진정한 주인이 등기, 다른 말로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등기 실행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붙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의복이 되면 등기 원인이 무효 등을 통해서 현재 등기 명의인 을이 무권리자의 경우에 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갑이 회복할 때는 직접 다시 이전 등기해 오는 것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 을로부터 다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하지 않고 어떻게 해라? 이전 받아와라. 그럼 요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등기 신청할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 문제예요. 신청할 때.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나요? 갑이 취득하죠. 갑이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그다음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현재 등기명인 을과 진정한 권리자 갑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대원칙이 됩니다.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 돼. 문제는 공동 신청하면 좋은데 을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이행을 안 해요. 그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끌고 갈까요? 강제로? 안 되겠죠. 이때는 소송을 통해서 갑이 판결받은 경우는 단독 신청할 수도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판결받은 경우는 단독 신청할 수도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고 또 갑이 등기를 해와야 되는데 갑이 사망했습니다. 갑이 사망 시의 경우는 갑의 포괄 승계인 상속인 A도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포괄 승계인도 가능하다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공동이 원칙이 돼 판결받은 경우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또 하나 포괄 승계인도 가능하다까지가 신청의 자격으로서 정해집니다. 대원칙은 공동이 원칙, 단독이 원칙, 공동이 원칙입니다. 이럴 경우에 신청 정보 기록사항이 중요한데 시험 파트 여기서 출제가 끌고 들어옵니다. 특이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어떤 목적인가요?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 그럼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 적었는데 문제는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럼 등기 원인은 적긴 적었는데 왜 원인일자 적지 않았을까? 적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라고요? 실제로 여기 눈에 안 보이는 맥은 실제로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가 이게 가장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그러면 자 실판상에서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2순위로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원인은 매매가 원인이에요. 매매로 취득을 했는데 매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매매한 효과가 없어요. 그럼 소유권을 다시 갑이 찾아오기 위해서
계약을 또 체결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등기 원인이 없다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등기 원인이 없다 보니까 원인만 진정 명의복 적은 것이고 원인일자 기록하지 않는 것이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공부함에 있어서는 등기 원인이 실제로 없다 보니까 등기 원인을 받아야 될 검인, 그 다음에 농지일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토지거래 허가증 일체 필요하지 않아요. 다 필요 없는 이유는 눈에 안 보이는 맥이 실제로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가 포인트가 됐는데 나중에 기본 이론 나갈 때 쭉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런 말뜻을 아셔야 됩니다. 진정 명의회복 등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권리자가 자기 명의 등 회복함에 있어서 말소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진정 명의회복 등기라고 부른다. 이 뜻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공부할 때 편합니다. 그럼 이 등기 왜 인정했을까? 인정한 이유는 제3자 보호 때문에 그래요.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진정 명의회복 등기를 인정하게 된 케이스인데 나중에 민법 공부를 하게 되면 제3자 보호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뭐 비진이 표시나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은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돼요.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 등기가 만들어진 케이스니까 아직 민법 공부한 다음에 제3자 보호되는 것이 어떤 게 있는 공부 끝난 다음에 등기로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단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 내용 세부적인 사항 파악하도록 하고 지금은 진정 명의회복 등기 이런 것이 무엇인지만 잡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볼 등기가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상속을 받은 경우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상속받은 경우에 이렇게 안 움직이네요. 상속에 따른 등기라는 것은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등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있고 갑의 아들 A가 존재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망을 하세요.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이때는 아들이 상속인이 취득을 합니다. 상속인은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취득을 하는데 그럼 등기하는 목적은 그렇죠. 처분하려고. 팔아먹는다가 아니라 법률용어로 처분하려고 등기하는 겁니다. 상속은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은 하되 등기하지 않게 되면 처분할 수 없다가 대원칙이에요. 그러면 상속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 이 문제인데 등기 신청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단독 신청하더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당연한 게 되겠죠. 공동 신청해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아버지 모시고 와야 되니까 안 되는 것이니까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근데 문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A, B 이렇게 여러 명이 받아버린 경우에 A, B 둘이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원명의 등기는 가능해요. 그러면 전원 또는 1인이 전원명의 등기는 허용을 합니다. 그럼 전원 A, B가 같이 전원명의 신청할 수도 있고 이 중에 한 명이 전원명의도 가능하되 단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는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없도록 제한에 걸려요. 지분이 뭘까? 지분이란 것은 전체 소유권 중 일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전체 소유권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분이 먼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니까 전원명의 등기는 가능하되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전원이 전원명의 등기 가능하고 1인도 전원명의 등기는 가능하되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그럼 방법은 말씀을 하시면 돼요. 전원이 전원명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1인이 전원명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하지만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거니까 잘 파악해서 세 번 하시되 등기 신청할 때 원인은 뭐가 될까? 등기 원인은 당연히 상속이 등기 원인이 됩니다. 그럼 등기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가 원인 일자가 되어서 다른 말로 상속
개시일을 적은 다음에 등기하는 것이 날짜가 됩니다. 똑같은 날짜예요. 피상속인 사망일이 상속 개시일자가 되어서 등기 신청하되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이 시험에 나온다 가정했을 경우에 뭐가 나올까? 그렇죠. 이거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이거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상속은 기본 개념을 잡을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좋아지시고 기본 강의 들어가게 되면 상속을 받은 다음에 또는 상속 등기하기 전에 상속인과 협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 뭐 같이 받으면 지분대로 가져가면 되겠지만 둘이 협의해서 A, B 둘 중에 한 명이 너 다 가져라 라고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과정을 배우시면은 상속은 끝까지 다 배운 것이 내용이 되어서 여기까지 잡고 넘어가시되 더 깊은 내용은 기본서 공부할 때 따라가시면 충분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등기가 토지 수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시험에 매회 나오는 단골이에요. 단골. 이 단골 등기, 단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단골이 뭘까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여기 내가 잘 가는 단골집이야 라고 얘기해요. 단골 손님, 단골집입니다. 이 쓰는 단골이라는 것은 말이 바뀐 거예요. 우리 옛날에 토독신앙이 많다 보니까 각 동네마다 이제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가는 무당네 집을 단골이라고 말 썼는데 전보로 많이 갔으니까 옛날에 뭐 아기가 가져도 뭐 아기가 남자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전보로 가고 이렇게 잘 가는 무당 집을 단골이라고 말 썼는데 지금은 잘 가는 집으로 바뀌어가지고서 단골 그러는데 어쨌든 이 토지 수용이 바로 단골입니다. 거의 뭐 매회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수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용도 법률 규정이면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당연히 취득을 해요. 그럼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의 과정이 나오는데 수용 있는 경우는 수용권자가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합니다. 가기 전에 수용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말이 붙어 있어요. 수용은 둘로 나눠집니다. 수용 있는 경우는 둘로 나눠서 미등기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수용권자가 등기된 부동산 수용하는 게 둘로 세분을 합니다. 만약에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고 제 땅은 등기된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필지 두 개를 수용을 했어요. 수용권자가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을 경우 수용권자 입장에서 직접 수용권자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이 권리예요. 하지만 등기된 부동산 수용했을 경우는 수용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 갑니다.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미등기를 수용하더라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어 있고 등기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지금 출판상에서 우리 자료상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는 얘기는 등기된 거를 수용한 경우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쉬워지고 만약에 미등기 수용하더라 이때는 수용권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해서 보존 등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나눠서 세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등기된 부동산 수용했다 이해하고 넘어가실 부분이며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등기하느냐 수용권자가 단독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법률 규정은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단독 신청하는 것이 대원칙이되 다만 수용권자가 관공서, 국가나 지자체가 수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는 촉탁을 통해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그럼 수용권자가 일반적인 사업자일 경우는 단독 신청하게 되어 있고 국가와 지자체 하나의 사례가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촉탁이 예외로서 정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할까?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단독에다 기억하시고 또 신청정보 기록할 당시 원인은 토지 수용이 될 것이며 원인일자는 수용의 시기 또 다른 말로 수용 개시일 또 다른 말로 수용한 날이 됩니다. 그럼 이 수용한 날, 수용 개시일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수용은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안 해도 주인은 바뀌어요. 그럼 언제가 수용한 날짜가 되느냐? 이 날짜는 똑같은 날짜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날짜가 됩니다. 그럼 수용권자 입장에서는 등기 안 하더라도 보상금만 지급했다거나 공탁을 하게 되면 이때가 바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시기이고 이날을 수용의 시기, 수용 개시일 또 수용한 날로 명칭이 붙는 겁니다. 다 같은 말 뜻이에요. 시험 나올 때 수용한 날 나올 수도 있고 수용 개시일 나올 수도 있고 수용의 시기란 말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시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 날짜가 바로 어떤 날짜이냐? 보상금을 지급한 날짜가 바로 수용 개시일로 정해지더라. 이 날짜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로 인정한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수용을 할 때는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협의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재결로 수용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 시행자 입장이에요. 여러분 땅을 수용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협조하시겠습니까? 오케이. 협의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때는 협의 성립 확인서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계약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재결 참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재결 뜻이 뭘까요? 재결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다시 결정합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다시 결정하는 것이 재결이 아니라 여기 제자 다시 제자가 아니라 재판할 때 다툴 제자가 됩니다. 그럼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줄여서 재결거래요. 국가의 결정이 졸로 세분합니다. 국가의 결정이 하나가 판결, 또 하나가 그렇죠. 판결이 있고 또 하나가 재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법부, 법원 쪽의 결정을 사법부 쪽의 결정을 이렇게 판결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행정부 쪽의 결정을 재결거래입니다.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가 다른 것뿐이에요. 재판을 받죠? 이때 뭐라고 부르나요? 판결. 그렇죠? 근데 행정부는 법원이 아니잖아요. 구별하기 위해서 재결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재결은 뭐의 줄임말이다? 재판상 결정의 줄임말이 재결이지 다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 뭘 다시 결정합니까? 그러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결정한다 이 뜻이 아니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대화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막 신나게 대화가 안 되면 법대로 해 그러잖아요. 법대로 해. 이 법이 바로 뭐냐? 재결의 뜻이에요. 재판상 결정할 때는 재결서 등본이 계약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와 별도로 또 내야 될 서류가 보상금 지급하면 주인 바뀐다고 설명드렸으니까 보상금 수령증 원본이나 공탁서 증서가 들어올 때 등기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게 들어와야지만 토지 소유자 권익이 보고되는 겁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돈도 안 줬는데 등기를 먼저 뺏기게 되면 기분 나쁘니까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또는 공탁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령증 원본하고 공탁서 원본이 들어올 때 등기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줄 돈 다 준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할 등기 안 하고 그냥 이사가 버렸습니다. 수용권자 입장을 등기하려고 봤더니 토지 소유자 등기 안 한 게 있어요. 토지 표시 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의 등기 안 한다거나 상속 등기 등을 안 했을 경우 이 등기 등을 대위 신청하는 것은 수용권자의 권리가 될 것이고 할 등기 다 한 다음에 수용권자가 이전 등기 해가게 됩니다. 이전 등기함에 있어서 수용은 이전 등기했다 할지라도 취득 형태가 원취득이니까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럼 직권 말소할 때 어떻게 직권 말소할 것이냐? 말소하는 거, 말소 안 하는 것을 세분하는 것이 사실 공부예요. 직권 말소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둘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권 말소하지 않는 등기를 무조건 암기하시는 것이 공부입니다. 직권 말소하는 거 되게 많아요. 여기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긴 적어요. 그러니까 하는 뭐 이게 더 적은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 몇 개 안 됩니다. 여기 종류 쭉 실려 있으니까 요거를 암기하시고 직권 말소하지 않는 거 제외하고 전부 다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럼 수용한 날 전에 실행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가 안 되고 수용한 날 전에 상속을 받아서 실행한 이전 등기나 경영 때문에 완납한 다음에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존속 인정된 권리도 직권 말소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이 두 가지만 반드시 외우시면 돼요. 나누게 되면 여기는 수용하기 전이니까 수용보다 취득이 빠른 선순위 소유권은 직권 말소가 안 되고 살아 있고요. 또 하나가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직권 말소 못하는 것이 몇 개가 있더라?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재결로 인정된 원리는 시험에 내질 않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되 하나는 선순위, 소유권, 직권말소할 수 없고 또 하나가 지역권은 직권말소 못한다 해서 수용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수용은 수용의 수를 따고 소유권의 소를 따고 지역권의 지를 따서 수소지 딱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수용어로 빨리 스쳐가는 말은 수소지 딱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용에 있어서 선순위 소유권하고 지역권은 직권말소 못한다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직권말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일 이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 후순위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이후에 등기에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전부 다 직권말소. 그 다음에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전부 다 직권말소가 됩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류는 왜 할까요? 압류하는 목적은 세금 받으려고 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수용이 되면서 압류 등이 직권말소 당했답니다. 그 압류권자 입장에서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빠요. 왜 나쁠까? 직권말소 당해서 그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세금 받으려고 압류를 했는데 그 압류권자 중에 세금 받기 위한 조건이 있죠. 이 건물이 매각이 돼야 돼요. 팔려야지 돈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세금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매각이 안 되고 수용이 돼버렸네요. 보상금 나왔잖아요. 그 보상금에서 세금 받아오면 되는 것이니까 매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권리는 보호가 됩니다. 다른 변형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물상대위 성질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피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직권말소합니까? 등기부를 정리할 목적인 거지 피해보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담보물권들은 물상대위 성질을 통해 보상을 받게 돼 있고 구제되게 돼 있고 용의권들은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 손실보상을 통해서 받게 돼 있으니까 내가 사용 못한 거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손실보상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담보권은 전부 다 물상대위로서 보존이 되기 때문에 피해보는 건 없어요. 등기부 정리할 목적이니까 피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 정리할 차원에서 직권말소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게 있더라. 직권말소 하지 않는 거를 기본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수소지 잡고 넘어가시고 모든 걸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잡아놓으시면 공부가 편해집니다. 첫 번째 블루팟이 여기에요. 이걸 구별할 줄 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매일매일 강조해요. 수용 나갈 때마다 수용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수용 그러면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수소지 이게 떠오르면 편합니다. 한번 외쳐보자고요. 수용은 뭐가 중요하다? 수소지 이게 첫 번째 블루팟이고 두 번째 블루팟의 경우가 마지막입니다. 수용을 통해 등기 끝냈어요. 근데 재결 실효가 됩니다. 재결 실효라는 얘기는 수용이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수용이 무효가 돼버린 경우에 수용권자 앞으로 실행하는 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렇죠?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자, 수용이 되어서 여기에 빠져야겠네요. 수용에 따른 재결이 실효가 된 경우에 수용권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토지 소유자 수용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라고서 규정을 합니다. 뭐가 특이할까 근데? 특이한 것은 수용은 단독 신청 활동기입니다. 단독 신청 활동기일에 말소할 때는 공동 말소가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처럼 앞과 뒤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런 게 포인트예요. 자,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말소할 때도 공동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니까 말소도 공동으로 말소가 들어갑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말소도 단독이고 상속 등기 신청은 그렇죠. 단독 신청하는 등기다 보니까 말소도 단독이 됩니다. 일반적인 등기란 것은 신청할 때와 말소할 때가 같아요. 공동일 땐 공동, 단독일 때 단독으로 똑같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은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왜? 당연한 것이니까. 근데 앞뒤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용은 단독 신청할 등기일에 재결 실효가 되어서 말소할 때만큼만은
공동 말소가 들어간다 해서 여기 두 번째 블루 팟이에요. 수용은 시험에 나왔다 싶으시면 직권말소 하고 안 하고 구별할 줄 아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또 하나 두 번째 포인트의 경우는 수용은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재결 실효가 되어서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여기를 물어봅니다. 두 군데가 포인트가 되어서 이 부분을 얼마큼 잘 잡았느냐가 나중에 차이점이니까 공부할 때는 어딜 공부할지 하나씩 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본 등기에 대해서 여러 개를 배웠는데 유중은 다음 시간 나갈 것이고요. 그럼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중에서 하나씩 보게 되면, 자, 제일 처음 배운 것이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걸 배웠어요. 떠올라야 되겠죠. 단독 소유권이 공유로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한다 해서 단독 소유권이 공유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하나 해결됐고요. 두 번째 배웠던 등기가 진정 명의복 등기. 진정 명의복 등기란 것은 등기가 무효가 되었을 때 말소 등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라? 진정한 주인이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진정 명의복 등기인데, 원인은 진정 명의복 적었지만 실제로 등기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인일자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 등기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진정 명의복 등기라는 것은 원인이 진정 명의여복이 돼 실제로 등기 원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꼭 잡고 넘어가시고, 상속을 받은 경우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경우는 단독 신청할 등기일에 여러 명이 받은 경우는 전원 명이 가능하고 1인도 전원 명의는 가능하되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는 없더라.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 잘 세분해서 정리하시고요. 토지 수용이 있는 경우에 이게 중요합니다. 거의 뭐 매회 나오는 부분이니까 수용은 등기 신청이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그 다음에 수용이 있는 경우 직권말소하고 안 하고 등기를 세분하십시오. 이 부분의 첫 번째 블루 팟이더라. 수용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외울 것이 수, 소, 지 이렇게 외우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용시의 경우는 선순위 소유권하고 지역권은 직권말소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반드시 외워놓으실 부분이고, 수용은 어떻게 기억하실 것? 수, 소, 지 딱 잡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또 이제 수용은 단독 신청할 등기가 되겠지만 수용 재결 실효가 되어서 말소 등기할 때 어떻게 말소합니까? 이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공동 말소가 들어가니까 수용은 단독 신청할 등기일에 말소가 될 경우는 공동 말소가 들어간다 해서 앞뒤가 다른 부분을 캐치를 하시면은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각 등기별로 특이한 게 하나씩 있어요. 뜻을 이해하시고 특이한 부분을 하나씩 잡고 넘어가시면 쉬워집니다. 근데 이 등기를 쭉 한꺼번에 쫙 읽은 다음에 오늘 책 다 봤다. 2시간 동안 오늘 배운 공부 다 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공부 복습한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물어봤을 때 그 등기별로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뭘 공부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드리는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면은 답이 눈에 톡톡 보일 테니까 좀 쉬워질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 워낙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잘 세분하고 넘어가실 부분이며, 다음 시간 유중부터 해서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 이전 등기 중에서 소유권 일부 이전, 진정 명의회복, 상속, 수용 전부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용 잘 파악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여러분 찾아뵙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처음 가진 마음 끝까지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